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도연 씨인데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도연이가 오늘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나오지 않았고요. 태식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태식 씨는 작업복도 벗지 않은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또 PC방이나 오락실 어딘가에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연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아. 또 싸웠어? 도연이는 아버지를 째려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리 와. 나요. 아프다고요. 태식 씨는 거칠게 아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약장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아들이 다친 게 속상해서인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투박한 손으로 태식 씨는 아들의 상처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도연이가 아파서 몸을 비틀 때마다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빠 진짜 아프다니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맞을 때는 안 아팠어. 연고를 다 바르고 나서야 태식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도연아. 뭐요? 너 왜 그러니?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도 안 할 것을 알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는 중학교 때부터 사고뭉치였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를 빼먹고 선생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직접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태식 씨가 학교에 갔을 때 교무실에는 도연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님, 도연이가 이번 주에만 3번째 싸움입니다. 상대 학생이 이번에는 많이 다쳤어요. 학부모님이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태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 씨는 운전대를 꽉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도연이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도연이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옆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너 키우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좀 더 일찍 퇴근하고 너랑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아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초, 도연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재민이, 성호, 그리고 도연이. 셋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같은 반에 윤기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윤기는 이 지역에서 제법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야, 재민아. 도연이가 너 뒤에서 욕했다던데? 성호야, 도연이가 내 여자친구 예쁘다고 자꾸 쳐다본대.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친구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는 왜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지 몰랐습니다. 재민아,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냥. 뭐가 그냥이야? 요즘 너희가 이상하잖아. 재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윤기와 마주쳤습니다. 야, 도연아. 친구들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어때? 쪽팔리지? 윤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제야 도연이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윤기의 짓이라는 것을. 내가 그랬구나. 내 뒤에서 그런 짓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걔네는 안 믿을걸? 이미 내가 다 말해뒀거든. 윤기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때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기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때릴 거면 때려봐.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내 아버지 일자리 날아가는 거 한 방이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회사 하청받아서 일하잖아. 도연이는 주먹을 풀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날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손은 거칠고 허리는 항상 아파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때문에 도연이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지고 학교도 재미없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빼먹고 PC방에 가고 싸움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윤기 아버지 회사와 일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알면 윤기네 회사에 따지러 갈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일이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도연이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성적도 형편없었습니다. 태식 씨는 아들에게 권했습니다. 도연아, 그럼 전문대라도 가자. 필요 없어요. 전 대학 안 갈 거예요. 그럼 뭐 할 건데? 모르겠어요. 태식 씨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그럼 군대나 다녀와라. 도연이는 20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20개월의 군 생활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도연이는 짧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공사장. 어디든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일이 싫었던 것도 있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었습니다. 도연아, 일은 잘하고 있니? 네, 아빠.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또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술 마시고 놀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5이 되던 해, 태식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 하고 싶은 거 없니?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네.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도연이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전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요. 태식 씨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아빠는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근데 전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도연아. 태식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6, 27.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방황했고 태식 씨는 여전히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태식 씨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식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도연이는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도연이의 말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쉬면 나아. 도연이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늙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나.
도연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놀고 방황하는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왔다는 것을.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에 나가셨다는 것을.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흘 밤을 도연이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미음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기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27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만 고생시키고. 태식 씨가 조금 나아지자 말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 걱정시켰지? 아빠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아니다. 아빠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아빠. 도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뭐라도 해볼게요. 진짜로. 응. 이제 그만 놀 거예요. 제대로 된 일 찾아볼게요. 태식 씨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아빠는 쉬세요. 그날 이후 도연이는 달라졌습니다. 진지하게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27 청년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고 거절당해도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 보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주방에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형,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파스타 만드는 건데. 주방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도연이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 만든 요리는 형편없었습니다. 면은 불어터지고 소스는 너무 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재미있었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도연아, 이거 뭐야? 일요일 저녁, 태식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테이블에는 도연이가 만든 파스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맛없을 수도 있어요. 태식 씨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네. 별로예요? 아니,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태식 씨는 연신 파스타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도연이는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 다음에 다른 것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좋지. 그날 이후 도연이는 틈날 때마다 요리를 연습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이것저것 따라 만들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일요일마다 태식 씨에게 요리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파스타였지만 점점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볶음밥, 돈부리, 찌개, 찜, 구이. 도연이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으며 태식 씨는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진짜 맛있어. 아빠는 내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 태식 씨의 말에 도연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28이 되던 해, 도연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빠, 저 요리 제대로 배워볼까 해요. 요리? 네, 제가 요리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제 요리 맛있게 드실 때마다 뿌듯하고요. 태식 씨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처음 보는 빛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 같은 것. 좋아.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리학원 알아보고 돈도 제가 모아서. 아니다. 그런 건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넌 열심히 배우기만 해. 아빠, 늦게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아빠는 기뻐. 진심이야. 태식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믿음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의 요리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칭찬했습니다. 도연 씨, 소질 있어요. 열심히 하면 좋은 요리사 될 수 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제법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아빠, 저 식당 하고 싶어요. 일요일 저녁, 도연이가 만든 제육볶음을 먹으며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식당. 네, 작은 식당이라도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제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몇 년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돈 좀 보태줄게. 아니에요. 제가 모을 거예요. 아빠 말 들어. 아빠가 모은 돈이 좀 있어. 내가 쓰라고 모은 거야. 하지만, 도연아. 태식 씨는 진지한 얼굴로 아들을 봤습니다. 아빠는 내가 이렇게 꿈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제 아빠 나이도 있고, 너한테 물려줄 회사도 없고, 건물도 없잖아. 이 돈이라도 내 꿈에 보태라. 마지막이다, 이 녀석아. 잘해봐라. 아빠는 내가 하는 거 다 응원해. 도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랬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치고 방황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 때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믿어주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꼭 성공해서 아빠 좋은데 모시고 갈게요. 그래.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도연이는 본격적으로 식당 개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보태준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 그럭저럭 작은 식당을 차릴 만한 자금이 모였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던 중 동네 중심가에 괜찮은 상가 매물이 나왔습니다. 임대료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도연이는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건물주분께 연락해서 계약 일정 잡아드릴게요. 며칠 후 도연이는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김도연, 윤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윤기. 야, 오랜만이다.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상가 계약하러 왔어. 윤기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마, 이 건물 말하는 거야? 응. 이게 얼마만이야. 김도연이 여기 새 들어오겠다고? 그제야 도연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윤기라는 것을. 이 건물, 내 거야? 응.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 나보고 건물 관리 배우라고. 어때? 신기하지? 너는 세입자로 들어오고 나는 건물주. 참 세상 재밌지? 윤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폈습니다. 이제는 참아야 했습니다. 가게를 내야 했고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계약할 수 있어? 뭐, 돈만 있으면 되지. 너 돈은 있어? 있어. 그래? 의외네. 김도연이 돈을 모았다니. 뭐 했길래? 설마 또 삽질이나 하고 다닌 거 아니야? 도연이는 참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밌네. 좋아. 계약하자. 근데 말이야. 윤기는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임대료 좀 올려야겠다. 물가도 올랐고 부동산에서는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가격이고 지금은 400만 원. 그게 무슨. 싫으면 말고. 이 자리 탐내는 사람 많아. 도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자리를 알아보자니 시간도 돈도 더 들었습니다. 알았어. 계약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김도연. 윤기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세입자 양반.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식당이 오픈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태식 파파스로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지었어요. 오픈 전날, 도연이가 아버지를 가게로 데려왔습니다. 태식 씨는 간판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녀석, 왜 아빠 이름을 붙였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제일 맛있게 먹어주셨잖아요. 도연아,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할게요. 오픈 첫날,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동네 분들이 궁금해서 들르셨고 맛을 보고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도연이는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첫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불고기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도연이는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오픈에서는 쉴 틈 없이 요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일을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식 씨도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도연아, 밥은 먹었니? 아빠,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안 돼. 이거라도 먹어. 태식 씨는 김밥을 사와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도연이는 주방 한쪽에서 허겁지겁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아빠는 내가 건강해야지. 2달째, 가게는 더욱 안정됐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도연이는 직원도 1명 구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꿈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수리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은 냉장고가 고장 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간판 전구가 나갔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도연이는 의아했지만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손님이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왜 이래? 가게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도연이는 급히 전기 차단기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내린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올렸지만 손님들은 이미 불안해했습니다. 에이, 우리 그냥 다른 데 가자. 몇몇 손님이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이는 황급히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기였습니다. 야, 김도연. 장사는 잘 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세입자가 잘 지내나 싶어서. 오늘 전기 나갔다며? 건물이 좀 오래돼서 그래. 미안. 윤기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분명 내가. 증거 있어. 없지. 그럼 조심해서 말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윤기는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도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건물 CCTV가 왜 고장이에요? 미안해요, 사장님. 수리 중이래요. 그리고 며칠 후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신고요? 누가?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점검 결과는 다행히 문제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위생에 철저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났습니다. 태식이네 보건소 나왔다며? 위생 문제 있나? 단골 손님 몇몇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도연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오픈한 지 3개월째 윤기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야, 김도연. 이거 봐. 윤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임대료 인상 통지서. 다음 달부터 월세가 450만 원이야. 뭐, 400만 원으로 계약했잖아. 계약서 봤어. 건물주 재량으로 임대료 조정할 수 있다고 써 있어. 이 동네 임대료가 많이 올랐거든. 이게 말이 돼? 겨우 3개월 만에?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약서에 써 있어. 싫으면 나가든가. 도연이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뭐 어쩌라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던데 5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 문제 없지? 너 이러는 거 재밌어? 응, 재밌어. 내가 고생하는 거 보는 거 진짜 재밌어.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도연이는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리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왜? 때리고 싶어. 때려봐. 그럼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텐데. 윤기는 여유롭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 5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안정되기 시작한 가게인데 이렇게 비용이 늘면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는 혼자 가게에 남아 고민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하지만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겨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다시 새로 시작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장사가 더 잘 되면 감당할 수 있어. 도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식 씨는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도연아, 요즘 장사 잘 되니? 네, 아빠. 잘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고 각종 방해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가 너 걱정했는데.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어엿한 사업가예요. 도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다. 하지만 태식 씨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웃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다는 것을. 도연아, 뭐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없어요, 아빠. 진짜 괜찮아요. 그래. 그런데 혹시 건물주가 너한테 잘해주니? 도연이는 움찔했습니다. 네,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태식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태식 씨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꽤 있었고, 도연이는 바쁘게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앉아 계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태식 씨는 한쪽 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아들이 정성껏 꾸민 게 보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가려는데 윤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사장님 아버지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요? 전 이 건물 주인이에요. 도연이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태식 씨는 윤기를 봤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연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효자네요. 과찬이십니다. 근데 장사가 좀 힘들어 보이던데요? 제가 봤을 때 손님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괜찮던데. 뭐, 어르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겠죠. 하하. 윤기는 비웃듯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식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가 뭔가 이상한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대료를 450만 원으로 올려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윤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야, 김도연. 다음 달부터 500만 원이야. 뭐? 또 건물 관리비가 올랐어.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말이 돼. 2달 만에 100만 원이나 올리는 게. 싫으면 나가. 이 자리 탐내는 사람 많다니까. 도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월세 500만 원이면 거의 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알았어. 그래. 잘 생각했어. 참, 김도연. 윤기는 나가면서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회사 하청받아서 일하시더라? 조심해. 내가 잘못하면 내 아버지 일도 위험할 수 있어. 뭐라고? 농담이야, 농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윤기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도연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무력감으로. 그날 밤 도연이는 가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믿어주셨어. 마지막이라고, 잘해보라고 하셨어. 포기할 수 없어. 도연이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메뉴도 늘리고 서비스도 개선했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연이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기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해서 손님들이 못 오게 하거나 옆 가게 손님인 척하며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저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손님이 떠드는 게 이상해. 사회 경험이 적었던 도연에게 건물주는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일찍 퇴근해서 가게에 들렀습니다. 마침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도연. 다음 달부터 월세 550만 원이야. 윤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윤기야, 제발. 이러지 마. 나 진짜 힘들어. 힘들면 나가면 되잖아. 제발 부탁이야. 더 이상은 못 올려줘. 이러다 망해. 그래? 그럼 망하든가. 나는 상관없어. 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잘못? 없지.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재밌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내가 무너지는 거 보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태식 씨는 문 밖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그랬던 거. 응, 다 나야. 내 친구들한테 거짓말해서 너 왕따 만든 것도 나고. 재밌었어, 그때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망가진 거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난 널 계속 망가뜨릴 거야. 재밌으니까. 제발.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나 진짜 힘들어. 태식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고등학교 때 탈선했던 이유가 모두 저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더 이상은 못 올려줘. 550만 원은 너무 많아. 그럼 이렇게 하자. 무릎 꿇어봐. 뭐,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생각해 볼게. 너 진짜 왜 못해? 그럼 550만 원 내든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500만 원만 유지해줘.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물주 앞에, 자신을 괴롭힌 고등학교 동창 앞에. 하하, 야, 이거 봐. 김도연이 무릎을 꿇었어. 사진 찍어야 하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연이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기도 당황했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윤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 자식이, 저는 그냥, 닥쳐. 태식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한테, 감히, 아빠, 괜찮아요. 저 괜찮다니까요. 도연이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도연아, 비켜. 아빠, 제발, 비키라고. 태식 씨는 아들을 밀치고 윤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한 게 다 내 놈 때문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아저씨.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들 괴롭힌 게 너구나. 친구들까지 멀어지게 하고, 그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싸우고, 학교 빼먹고, 방황한 게 다 너 때문이구나. 태식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아빠. 도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식 씨는 윤기를 밀쳐냈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내일 내 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해. 내가 직접 찾아갈 테니까. 네. 무슨. 나가. 윤기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태식 씨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몰라서. 미안해. 아빠,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 새끼가 무릎을 꿇었는데. 괜찮을 리가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아,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아빠가 윤기네 회사 일하시잖아요. 말하면 아빠 일이 위험해질까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태식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일 따위가 내 인생보다 중요할 것 같아. 내가 힘든데 일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됐어. 이제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사 갈 곳 알아볼게요. 아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넌 가게나 잘 운영해. 알았지? 아빠, 믿어. 아빠를. 태식 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윤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로 향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약속은 하셨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태식 씨의 기세에 눌린 직원은 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윤기의 아버지, 윤 사장은 태식 씨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도연제철 대표님이 어쩐 일로? 제 아들 얘기하러 왔습니다. 태식 씨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기가 도연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임대료를 어떻게 올렸는지, 무릎까지 꿇게 했는지. 윤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CCTV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 가게, 임대료 원래대로 돌려주시고 앞으로 아들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되면. 태식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사장님 회사 하청일,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하청 업체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장님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윤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식 씨는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고 다른 하청 업체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만약 태식 씨가 입을 연다면 회사 평판에 타격이 갈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식 씨는 그렇게 말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기가 도연이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야, 뭐야? 미안하다. 윤기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대료 원래대로 돌릴게. 350만 원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더 받은 돈도 돌려줄게. 갑자기 왜 이래? 네, 아버지가 오셔서. 다 말했더라. 도연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위자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한 짓들에 대한 필요 없어. 도연이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그냥 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준 거다 분명. 윤기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도연이는 그 봉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가 가게에 왔습니다. 아빠, 다 해결했다. 아빠가 정말 그 회사에 가셨어요? 그래. 아빠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아빠 일은요? 괜찮으세요? 걱정 마. 오히려 더 좋아졌어. 사장이 미안하다고 다른 일감도 맡겨주겠대. 태식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이 가게를 성공시키는 거. 맛있는 요리로 손님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알았지? 네, 아빠. 꼭 성공할게요. 그래. 아빠는 믿어. 우리 아들 잘할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긴 시련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달째, 이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습니다. SNS에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제육볶음 강추합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가성비 최고, 양도 많고 맛도 좋아요. 리뷰가 하나둘 쌓였습니다. 별점도 높았습니다. 도연이는 하나하나 읽으며 고맙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저는 푸드 블로거인데요. 여기 정말 맛있네요. 리뷰 써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그 블로거의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혀 있었고 글도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숨은 맛집 발견, 진심 어린 요리가 느껴지는 곳. 사장님의 정성이 음식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리뷰가 올라간 다음 날부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자리 없어요? 죄송합니다. 10분만 기다려주시면 자리 나올 것 같아요. 네, 기다릴게요.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연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오후 내내 요리하고 밤늦게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빠. 얼굴 봐. 수척해졌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먹죠. 틈틈이. 그게 말이 돼.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지. 태식 씨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성공하는 건 좋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도연아, 직원 더 뽑아. 아빠가 돈 보탤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직원 뽑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빠,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도연이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태식 씨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근데 건강은 꼭 챙겨라. 네, 아빠. 오픈한 지 3개월째. 태식 파파스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출도 안정됐고 단골도 많았습니다. 도연이는 직원을 1명 더 뽑아 총 3명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태식이네는 이제 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도연이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건물 2층을 개조해 직원 휴게실과 연습 주방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건 말이야. 도연이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직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태식 씨는 건강도 좋아지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연아, 아빠 이제 일 그만두려고. 네?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고 싶어. 대신 너 가게 와서 도와줄까? 진짜요? 좋죠. 태식 씨는 가게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사장 아버지입니다. 아, 사장님 아버지시구나. TV에서 봤어요. 하하, 우리 아들 자랑 많이 해주세요. 태식 씨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장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가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도연아. 네, 아빠.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행복해. 내가 이렇게 커져서. 아빠, 아빠는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좋은 집안도 아니고 물려줄 것도 없고. 내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는 자랑스러워.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왔잖아. 아빠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됐어. 도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믿어주셨으니까. 그래,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그 무렵, 윤기는 도연이 나간 자리에 프리미엄 카페를 열었다가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적자를 낸 채로. 젠장.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윤기는 텅 빈 카페에 앉아 한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윤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윤기야.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니? 죄송합니다.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평생 가진 것만 믿고 살았어.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김도연 그 친구 봐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심으로 노력했어. 그래서 성공한 거야. 윤 사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진심이 뭔지. 네, 아버지. 윤기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윤기가 태식 파파스를 찾아왔습니다. 도연이는 놀랐습니다. 윤기, 도연아, 미안하다. 윤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정말 미안해. 변명하지 않을게. 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정말 나쁜 짓이었어. 윤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 망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돈이나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도연이는 한참을 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응. 배고프지? 들어와. 도연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윤기는 그 음식을 먹으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도연아, 너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도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 쉽지 않아. 내가 한 짓들 다 잊을 수는 없어. 하지만 도연이는 윤기를 봤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거든. 도연아, 너도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다시는 남을 괴롭히지 마. 알았지? 응. 고맙다, 도연아. 윤기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제대로. 그래, 힘내. 윤기가 나간 후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저 애한테 너무 쉽게 대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이제 저는 행복하니까.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태식 씨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태식 파파스는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도연이가 직접 매니저를 교육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장님, 서울 2호점도 대박이래요. 정말 다행이다. 도연이는 여전히 1호점에서 직접 요리했습니다. 본점은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아빠, 이거. 도연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건물 등기부등본이요. 아빠 명의로 바꿨어요. 뭐, 아빠가 사주신 건물이니까 당연히 아빠 거죠. 야, 이 자식아. 이건 내 거라니까. 아니에요. 아빠 거예요. 그리고 매달 임대료 대신 용돈 드릴게요. 도연아. 아빠. 이제 저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태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 후 도연이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태식이네라는 간판, 깨끗한 주방, 정갈한 테이블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황하고 싸우고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있고 자신의 요리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주방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이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그리고 지금 도연 씨의 태식 파파스는 전국 5개 지점으로 확장됐고, 도연 씨는 여전히 1호점에서 직접 요리합니다. 태식 씨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가끔 가게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우리 아들 요리,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윤기는 작은 분식집을 차려 조용히 장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도연 씨가 사연 끝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는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도연 씨와 태식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늦게나마 꿈을 찾은 아들의 성장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지금 방황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